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요. 몇 페이지까지죠? 19페이지까지예요? 19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빨리 푸세요. 테스트 대체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초 탄탄 다 푸시는 거예요. 19페이지까지.
시간 모자른 사람 몇 개 남았냐? 19번까지요. 네, 19페이지까지. 네. 저쪽까지 하는
어때요? 할만해요? 마지막 문제 살짝 막혔어요. 이거 수능 문제 한 문제당 최고 시간 들여도 2분 안에 푸셔야 돼요. 마지막에 살짝 막혀가지고 시간이 좀 지치고 네. 지금 여러분들 6문제 정도 푸셨어요. 근데 1번 어디서 여기 1번 문제가 어디서 그냥 완전 똑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문제들 다 있어요. 자유에도 있고 수덕에도 있고. 오늘 선생님의 목표는 이거 다 푸는 건데. 이걸 다 해보는 게 나의 목표인데, 이놈의 새끼들. 해볼게요. 이 정도 시간은 물론 시간에 다 푸는 건 쉽지 않은데. 해볼게요. 지금 15페이지에 그죠? 1번 풀렸어요. 1번의 답이 뭘 것 같아요? 2번. 2번에 5. 2번에 2번. 둘 다 2번. 자, 1번 문제 푸는 요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파동에서 가청진동수 배웠죠? 20에서 2만까지 들을 수 있다. 기억나요? 했나? 우리 파동 파트 했죠? 네. 파동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진동수가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이고요. 낮을수록 저음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고음 듣는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나이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거 테스트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안 돼요. 제 나이를 체감하고 자. 싶지 않아요. 그런데. 들리죠? 네. 이제 이런 거 듣기 시작하는 순간에 듣는 이제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소리가 들리고 근데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들려요. 이제 안 들리면 자, 안 들립니다. 들려? 틀려요.
하트가 들려요. 전 이제 들려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가 몇 살인지 보세요. 들려? 오호, 어린걸? 진짜 다르죠? 선생님은 33? 이 정도에서 들려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난 4살 넘었어. 3살이야, 3살? 형 한 살이래요. 한 살이래요. 진짜 들려? 네, 들려요. 나는 30 얼마까지 전혀 안 들려. 진짜 다르죠. 그래서 아까 앞에 반 애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걔네들 이제 유튜브에서 찍어 배워서. 네.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왜 나이 먹으면 듣는 청각이 달라지는지 연구해서 자소서 쓰십시오. 예? 되게 좋은 자소서 재료예요. 나이에 따라 청각이 둔화되는 이유가 뭘까? 귀의 부족. 됐죠? 한번 써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거 분리합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10의 속도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되어 있던 B도 출발. 그래서 두 자동차가 도로로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 A,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A와 B의 거리 차이가 20m 난대요. A와 B의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핵심 단어가 등가속도라는 겁니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2A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A라는 아이는 처음에 속도가 10인 상태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A의 가속도는 A예요. 이게 A의 일생이에요. 근데 B라는 아이는 정지한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가속도가 2배예요. 2A예요. 이게 B예요. 그랬을 때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자, 이 순간의 속도가 V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간 거리는 이 밑에 있는 흰 넓이, B가 간 거리는 이 밑에 있는 빨간 넓이. 그렇다면은 알아차려 보세요. 둘의 거리 차이가 이렇게 줬잖아요. 어디게요? 저기 삼각형 네, 흰 넓이와 빨간 넓이 사이 면적, 이게 바로 둘이의 거리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20m가 된다.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2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는 거잖아요. 밑변은 10이잖아요. 10 곱하기 됐어요. 네, 높이 걸린 시간 몰라요. t. 그죠? t 곱하기 2분의 1 이게 20이란 얘기잖아요. 5t. 네, 그러면 5t가 20이란 얘기니까 t가 몇 초 걸렸어요? 4초 걸렸죠? 이런 얘기예요. 4초 동안에. 됐어. 얘는 가속도가 A는요. 됐죠? 여기서 속도 변화량 기억나요? 속도 변화량 A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V라는 아이는 사실은 A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속도 10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해서 4A 이게 V의 속성이에요. A. B는요.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도가 2A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A에다가 걸린 시간 4를 곱한 값이 얘도 V죠. 이거 갖다 등식 놓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 더하기 4A는 8A거든요. 그러면 4A는 10이니까 A가 얼마 나옵니까? 2.5 나오죠. 가속도가 2.5예요.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그래야 2분 안에 풀죠. 얘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2분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속도 2 아니고요. 2.5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5 집어넣으시면 나중 속도 얼마 나옵니까? 20 나옵니까? 됐죠? 그래서 나중 속도 V라는 값은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수능 문제는 디귿 안 봅니다.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니까 디귿도 한번 보죠. 그렇다면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4초 아까 구했잖아요. 됐죠? 이렇게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맞은 사람 손. 한 명, 두 명, 나머지 전멸. 자, 2번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정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1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프예요. 물리는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시간 더럽게 많이 걸리고 봐야 될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는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0초일 때 P점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4이고요. 6초가 지난 후에 Q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도가 6이 됩니다. 자, 이때 그림 나는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AT 그래프 나오면 의미 없다. 무조건 VT 그래프 바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간격은 가속도에서 나온 시간 간격을 잘라내면 된다. 0, 2, 4,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VT 그래프 그리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 이때 맨 처음에 0초라는 그 순간에 속도는 4로 시작했어요. 그럼 4죠. 거기서요.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얼마만큼? 2A만큼 줄었어요. 2A만큼 줄었을 거예요. 일정하게. 그랬다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없어 등가속도 운동할 거예요. 얼마까지 줄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얼마인지 난 모른다고요. 그냥 그 그려 놓는 거예요. 일정해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늘었을 거예요. 됐죠? 여기 얼마 늘었어요? 4A만큼 늘었죠. 됐죠? 그럼 4A만큼 늘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 끝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6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럼 뭐예요? 처음 속도가 4였는데 됐죠? 네. 시간이 지나서 속도가 2A만큼 줄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 없다가 속도 변화가 4A만큼 늘었어. 그랬을 때 나중 속도가 6이 돼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보시면 2A 플러스 4가 6이에요. 이거 못할 사람 없잖아요. 2A는 2고요. 그렇다면 A 가속도의 크기 얼마나? 1이다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 아, 그런 거구나. 되겠어요. 그러면 A가 2니까요. A가 1이니까요. 요 때는 요 순간의 속력이 2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놓으시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1이잖아요. 이거 다 이상하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답 1번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3초일 때 속력 2예요. 됐죠?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을 간거리로 나누시면 되니까 이거 간거리 갖고 가세요. 얼마 나오냐? 6 더하기 4 더하기 8 하면 18이에요. 맞는데? 그러면 6초 동안 18 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3이죠. 답 5번이네요. 답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가요. 와, 자, 맞았다. 5번이랑 맞은 사람. 어쩐지 오답률이 너무 높아. 네, 요 정도. 5번 맞았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여기 터널은 아까 그 문제죠? 안 해도 되죠? 네. 넘어오시면 18페이지. 왔어요. 여긴가 봐요. 1번 답. 3번. 2번 답. 1? 이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답안지가 내 답이 아닌 거봐요. 1번 답 뭐라고요? 3번. 1번 답이 3번이라고요? 2번 답은? 1번. 1번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T가 0초일 때 자동차가 A가 기준선 P를 20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기준선 Q를 10의 속력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가고 있어요.
마주보고 가고 있다. 운동 방향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센스죠 센스. 자 이때 A는 등속도로 줄까요? B는 등가 속도로 가서 네 2초인 순간에 A, B는 같은 속력으로 스쳤어요. 빠르기만 바꾸려 방향은 반대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됐죠? 네. 이 AB 자동차는 직선 운동하고 있고요. 크기는 무관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꼬맹아 같은 속력으로 통과하는데 우리의 A는 무슨 속도라고요? 20이라고요. 그러면 A는요 속력이 20이에요. 속력 그래프로 그릴게요. 속도 그래프로 안 그리고. 그러면 B라는 아이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축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속력만 그린다고요. 10이라고요.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져서 둘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20이 되는 순간이겠죠. 됐죠?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초 만에 속력이 20이 됐구나. 그러면 얘는 2초 동안의 속도가 10 빨라졌으니까 가속도가 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가속도가. 그렇습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전체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면 A가 간 거리 요거 흰색 넓이에다가 B가 간 거리 노란색 넓이를 합한 만큼이 전체 L거리겠죠? 됐어. 그래서 40에다가 얘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2, 31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70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하셨고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번 답 나오나 볼게요. 자, 그리고 자동차 AB가 기준선 P에서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두 아이가 합니다. 자, Q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자, P에서 기준선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Q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표는 A와 B가 P에서 Q를 통과하는 동안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동시에 지나서 동시에 온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점에 온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 동시에 출발하는 건 아직 안 알려준. 동시에 출발하는 걸 아직 안 알려줬어요? 문제. 끝나는 것만. 대신 네, 그러네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아이는요, 됐죠? 이렇게 5m/s로 5m/s로 갔다가 15m/s가 됐어요. 이건 A고요. B는요, 얼마예요? 8이었다가 10이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8이었다가 12가 되네요. 이렇게 간다고요. 동심제는 모른다는 거죠. 동심제는 몰라요? 그러면 자동차 예술 기준선 P에서 Q까지 각각 등가속도로 해서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AP는 나타낸 겁니다. P에서 Q까지 AP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였으니 얘네들 거리가 같다면서요. 그쵸?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S로 같겠죠. 그러면 우리의 A는요 평균 속력 얼마예요? 10이네요. 10. 평균 속력 10이라는 속력으로요 A는 T초 걸렸어요. T초 걸려서 그래서 S만큼 가야 되는 거고요. B라는 애는요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10이네요. 됐어. 근데 같은 거리를 가야 되겠죠. 그럼 걸리는 시간이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시간 같아요. 됐죠? 그래서 A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10인 거 맞고요. A가 B보다 먼저 P를 통과하지 않아요. 동시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요 라고 하는 기울기잖아요.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울기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 1번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자, 3번하고 4번 다 불러주세요. 3번. 5번. 5번. 3번에 5번이니까 4번. 3번. 3번입니까? 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P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자, Q점을 지나 R까지 갑니다. 근데 R에서는 정지합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고요. 물체의 속력은 P, Q. 그래서 각각 20, 10, 그 다음에 R은 정지.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30. 나올 거 다 나왔네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못 그려요. 처음에 속도 20에서 출발해서 됐죠? 속력 변화가 일정한데 정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P점이고요. 여기 중간 어딘가가 가운데군요. 속력이 11대니까. 자, 가운데를 지날 때가 Q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요. 뭐 이런 얘기고요. P에서 R까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예요. 요 이동 거리가 얼마냐면 30 나와야 되는데 요거 눈치채셨어요? 요거 간의 평균 속력 얼마? 15 됐어. 1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걸려야 30m를 가겠니? 2초 걸려야죠. 여기까지가 2초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2초 걸린다는 건 얘 가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10 줄었으니까 됐죠? 얘는 가속도가 1초에 50씩 속도를 줄여요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 10을 줄이려면 시간이 또 2초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총 4초 걸렸어요.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 거리는 얼마냐면 요 거리는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겠죠. 얼마 나옵니까? 이게 평균 속력 5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얼마? 10. 요 거리는 10m네요. 이렇게 가세요. 됐죠? 그래프 그리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P하고 Q 사이의 평균 속력은 15입니다. 맞는 거고요. Q에서의 가속도든 어디에서 가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5입니다. 맞는 거고요.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2초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가세요. 어? 너네 왜 3번이라고 써? 아니구나.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이 걸렸어요? 4번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4번 문제에서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정답률이 20% 정도야. 안 된 문제였는데. 근데 얘가요. 아까 우리가 했던 기초 탄탄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출발점에서 정지 동그라미. 정지된 상태로 출발을 하는데 등가속도야. 그럼 그래프 모양을 잡아줄게요. VT 그래프에서 정지니까 처음 속도 0에서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 잡아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대충 잡아. 여기가 R점, 여기가 도착점, 뭐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도착점까지의 전체 거리 몇 미터?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30,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푸는 힌트를 줬어요. 뭘 줬는지 아세요?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이 10이에요. P점이 여기고요. Q점이 여기인데 이 점의 평균 속력이 얼마래요? 10. 그러면 두 개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10. 이해 안 되는 사람. 평균 속도라는 거 그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이 15래. 그러면 Q점 잡았잖아. R점 잡았잖아. 둘의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가운데 잡았잖아. 여기 평균 속력이 15래. 자, 평균 속력 가르쳐주면 기억나죠? 거기다 걸린 시간 곱한 값이 단거리. 그러면 구간 걸린 시간 잡아냈어요. PQ라고 하는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0입니다. 근데 30m 가요.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3초예요. 아, 이거 그렇죠. 맨날 쓰는 게 이거 아닙니까? 평균 속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Q하고 R 사이에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인데 30m 가야 돼요. 그럼 요때 걸린 시간이 몇 초입니까? 2초.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한테 뭐가 있었어? 평균 속력에서 평균 속력까지를 가르쳐주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속도다. 네.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속도는요. 5만큼 증가했는데 몇 초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죠? 3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1.5초. 일단 먼저 그래서 2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얼마? 1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몇 초? 2.5초. 삥삥 둘러만. 그래서 2.5초 동안 얼마 갔어요? 5m, 5m/s 속도가 증가했잖아요. 얘 가속도 얼마예요? 2예요.
왜 이렇게 빙빙 돌려? 됐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주면 그 평균 속력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얘 가속도가 4가 아니고 2예요. 됐죠? 네, 가속도가 2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P에서 평균 속력까지 1.5초 걸렸네요. 그러면 1.5초 전의 속도가 P에서의 속도겠죠. 1초의 속도가 20 빨라지는 거니까 됐죠? 1.5초 전에는 속도가 3 작았겠죠. 여기 7이에요. 7. P에서의 속력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 거리를 물어봤네요. 출발점에서 P까지의 거리. 요널비 구하는 얘기잖아요. 되죠 이제. 됐어? 근데 그거 아세요? 얘 1초의 속도가 2씩 증가하는데 7 됐어요. 0에서 7. 몇 초 걸렸을까요? 3.5. 네, 이거 3.5초 걸렸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평균 속도는 0에서 7이니까 3.5. 3.5고요. 걸리 시간이 3.5면 총 간거리 얼마? 총 간거리 1.6. 12.25. 10이 아니에요. 이야. 들었다. 그리고 도착점에 왔을 때 속력 얼마야? 그럼 도착점까지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간거리만 알아요. 내가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이거 써야죠. V 되죠? 제곱 여기 있어. 2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간거리 100m. 처음 속도는 0이라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게 V 제곱. 됐죠? 우와. 나중 속도 나오죠? 네. 얼마 나옵니까? 20이죠. 딱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평균 속도 이렇게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평균 속도로 푸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얘가. 별거 아니에요. 중학생도 안다는 평균 속력으로 푸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얘가 수능에서 많은 아이들 그래서 힘들게 했던 킬러 문제라고 불러요. 자, 6문제 풀었어요. 이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니까 6문제 풀었어요. 라지게스 체크. 됐죠? 라지게스 체크해 놓으시고 다 맞은 사람 한 명. 그래프를 안 그려서 빙빙 돌아가 버렸어요. 물리면 다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넌 4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우리는 이제 등가 속도에서 풀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봤어요. 가장 쉬운 버전에서 가장 높은 버전까지인데 가장 쉬운 버전을 이해해야 가장 높은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시면 다 풉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이야.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은 등가 속도 운동이에요. 저거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물체 중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방이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하는 아이도 있고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변하는 운동한다? 받은 힘이 없다는 거죠. 변하는 운동한다? 받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 힘이라는 겁니다. 힘. 그러면 나 이러한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물체의 운동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 누구죠? 뉴턴.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 때문에 운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자. 이런 얘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수능에서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와요. 아까 그 문제는 특이하게 어려웠던 거고 얘가 가장 어렵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실 나와요. 도르래 나와요.
감동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생각나나? 제일 법칙. 내 이놈의 새끼들 물리론 배웠는데 제일 계산 몰라? 제일 법칙이 무슨 법칙? 관성 법칙. 네, 알죠. 자, 제2 법칙이 뭐야? 작용과 반작용. 에이, 밥탱아 씨. 가속도 법칙. 아, 마지막 제3 법칙이 뭐야? 말했어. 작용, 반작용 법칙. 자꾸 머릿속에서 뒤죽. 그냥 이래. 관성, 가속도, 작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가속도 법칙이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받은 알짜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A는 N분의 F.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알짜임 많이 받아. 가속도 커. 알짜임 조금 받아. 가속도 작아. 알짜임 안 받아. 안 변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관성 법칙은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없을 때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서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됐죠? 그리고 가속도 법칙은 물체한테 작용한 알짜임이 있으면 무조건 변해. 그 알짜임이 일정하면 어차피 질량은 안 바뀔 거니까 가속도 일정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지는 힘이 일정한지를 보면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 문제 푸는 거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 있네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쌍이라는 거 몇 개? 두 개. 네.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중 한 개의 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작용이라고 부르면 다른 하나의 이름을 반작용이라고 불러라. 이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어떤데? 라고 하면 칠판이 있어. 기억나지? 칠판을 누가 때려? 손이 때려. 손. 맞아. 맨날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어. 이거 화살표 어떻게 그렸지? 칠판이 손을. 이거 화살표 어떻게 그렸지? 칠판이 힘 받았으니까 X점. 칠판의 작용점. 네, 힘 받은 애가 칠판이라서. 칠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치는 이게 방향으로 F1. F1. 저기 F2. 그러니까 힘 준 게 손이라고 해서 손에다가 점 찍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작용은요.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된다. 다른 거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작용의 힘은 칠판이 치는 겁니다. 손은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힘 받은 애가 손이니까 손에다 작용점 찍어서 치는 방향으로 10N 이게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는 거지 힘의 크기 바뀌지 않는다. 단지 방향만 말이다. 합력 얼마? 구할 수 없어요. 네. 합력은 그래서 알짜임은 같은 그 구할 수 물체 없어요. 내에서 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힘을 받는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힘을 가지고 합력을 구하시면 안 되고 합력이라는 건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10N, 하나는 왼쪽으로 10N이면 두 개를 합하면 몇 N이 됩니까? 얘는 0N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을 우리는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힘의 평형. 맞아요.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F1과 F2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 그죠? 자, 그랬을 때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 풀 때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기억나나?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뭔가 해줬잖아.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 풀 때 레벨 1. 그죠? 네, 이렇게 마찰이 없는 곳에 서로 다른 물체를 맞아요. 두 개로 놔요. 하나는 A, 하나는 B. 이거 2kg, 이거 1kg. 근데 내가 뒤에서 A를 민 거야. 30N. 기억나죠? 네. 그랬을 때 첫 번째 얘한테 작용한 알짜 힘이 얼마니? 라고 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 힘이 다예요. 됐어? 그래서 30N이에요. 그 30N의 힘을 두 물체한테 줬으니 이때 두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가 얼마냐? A는 M분의 F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N의 힘으로 민 건 2kg가 아니고 3kg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10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속도는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A의 가속도도 10이고요. B의 가속도도 10이다. 됐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렇다면 이 가속도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다는 거 힘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준 30 중에 A 혼자서 쓰님은 얼마야? 그죠? 이거는 B 혼자서 쓰님은 얼마야?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요. A는 N분의 F라고 했으니 이거 변형시키면 F는 뭐예요? MA인데 A 혼자서 쓰님은 A만의 질량에 A만의 가속도로 곱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A의 힘은 A 값으로 계산, B의 힘은 B 값으로 계산.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이라서 20N 쓴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10이라서 10을 쓴 건데 눈치채세요. 어차피 같이 움직였으니까 얘네들의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쓴 알짜임의 차이는 뭐 때문이다? 질량만큼이다. 그래서 질량의 비가 2대 1이니까 알짜임의 비가 2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선생님, 그렇다면 얘는 혼자서 20N밖에 못 썼고 10N 썼는데 내가 준 30을 왜 얘는 30을 안 쓰고 20 씁니까? 라고 하면 A가 가기 위해서는 앞에 막고 있는 누굴 밀어야 된다? B를 밀어야 된다. 그래서 A가 B를 민 거예요.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민 거예요. 30 받은 것 중에 20은 자기가 가는데 쓰고 10은 B를 미는데 쓴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민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 뭐가 생겨야 된다? 반작용이 생긴다. 그 반작용은 B가 A를 민다. 됐죠? 그러니까 B가 이 순간 A를 10N의 힘으로 민 거거든요. 그래서 B가 A를 밀었어요. 10N.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민 30N의 힘에 B가 밀어준 반대 방향 10N의 힘을 빼시면 20N의 힘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B는 혼자 받은 힘 10N이 알짜임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레벨 1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힘을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10을 이렇게. 쓰면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빼고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바뀌는 게 있다 그랬죠? 네. 됐죠? 네,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10N이었는데 이 전체 내용에서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저 방금 5번. 썼던 거. 5번만. 됐죠? 5번만 바뀌고 나머지 크기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알짜임이 30인 거 맞고 30이라는 힘으로 3kg 밀었으니까 가속도 10인 거 맞고 그러니까 A 혼자서 쓴 힘 20이고 B 혼자서 쓴 힘이 10N이고 맞는데 이때 건너간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힘을 받은 주체는 B인데요. B가 자기가 운동할 때 필요한 힘 10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 30 중에서 10 뺐으니까 얼마 건너갑니까? 20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B가 A를 민 힘이 20이니까 A가 B를 민 힘도 20으로 바뀌어요. 이 얘기예요. 요 부분만 바뀌어요. 됐죠? 이게 레벨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2 기억나요? 레벨 2는 뭐가 달라졌어요? 7. 그렇죠. 레벨 2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직접이 아니고 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장력이 나오는 거죠. 내가 A 쪽에서 30N의 힘으로 밀어요. 알짜임 얼마? 일단 약간 30. 가속도 얼마? 가성도 방금처럼 10. 3분의 30이니까 10. A 혼자서 쓴 알짜임이요. 20. B 혼자서 쓴 알짜임이요. 10. 이거 질량 비율로 날아간다 그랬죠. 네. 질량 비율이 2대 1이니까 알짜임 30을 2대 1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얘 20N, 10N 이렇습니다. 계산하셔도 역시 같은 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A, B 사이에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였지? 기억나? 선생님 뭐라 했어요? 10. 힘을 직접 받은 A가 30 중에서 자기가 쓰는 힘 20 빼고 나머지 건네준다는 거죠. 네. 그럼 얼마 건너가요? 10. 그게 어디를 통해 건너가요? T. 실을 통해서. 지나니까 장력. 그래서 장력이 얼마야? 10N.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근데 내가 요번에 당길 때
당기는 곳의 위치가 이쪽으로 바꿔볼까요? 30N. 그것만. 당기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30으로 당긴다고 치자. 바뀌는 거 뭐? 5번. 바뀌는 네, 거 5번. 장력만. 26.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10 빼고 나머지 건너가죠. 이번에는 이 장력에 걸리는 힘이 몇 뉴턴이다? 20뉴턴 걸린다. 이게 레벨 2. 됐어. 레벨 3. 책상에서 고정도로래에 댕강댕강 매달려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요? 얘가 레벨 3였어요. 자, 이때요. 얘가 움직일 때 사용한 알짜 힘. 10N. 이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구가 얘 내려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내려가려고 바닥을 20으로 누르는데 바닥을 20으로 누르는 순간 바닥이 물체를 20으로 떠받들어줘요. 그러니까 A처럼 바닥 위에 올려가 있는 물체는 중력이 운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A, B처럼 바닥이 없는 아이는 지구가 아래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봤자 그래서 바닥이 없으니까 떠받들어주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 그 자체가 운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알짜 힘은 10N인 거죠. 자, 그러면 그 10N이라는 알짜 힘으로 몇 킬로짜리를 잡아당겨요? 몇 킬로? 1킬로 아니죠. 이거 한 덩어리로 같이 잡아당기죠. 3kg. 3킬로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3킬로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가속도가 3분의 10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A가 움직일 때 쓴 알짜 힘, B가 움직일 때 쓴 알짜 힘 또한 질량 비율인 2대1로 나눌 건데 구하기가 이제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대로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셔도 된다. A의 질량 2kg고요. 가속도가 3분의 10이니까 곱하시면 3분의 20 나와요. A 혼자 쓴 힘이 3분의 20이에요. 됐어. 그럼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일까요? 3분의 10이겠죠. 질량 비율로 나눴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20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됐죠? 이게 한 가닥이니까 장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다 똑같은 장력이에요. 얼마냐는 거죠.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힘을 직접 받은 주체는 A인데, 아니 B인데요. 지구가 10N의 힘으로 너 내려와! 라고 해서 B라는 물체를 지구가 아래로 10N의 힘으로 당기지만 그래서 B라는 물체가 그래서 가는 걸 방해하는 위에 실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랬을 때 알짜 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B는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중력 10N에서요. 자, 실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실의 장력을 빼면 물체가 쓰는 알짜 힘이 나와요. 그게 3분의 10. 됐어. 그러면 장력이 얼마일까요? 3분의 20. 네, 3분의 20. 다시 말할까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10N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빼고 나머지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힘이 3분의 20인 거죠. 되겠어? 이게 레벨 3. 아까 이거 처음 식 쓸 때 말한 멘트 다시 한번. 어떤 식을 쓸 때? 그러니까 저 10-T는 10-.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운동을 방해하는 장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힘이 더 큰 쪽으로 물체가 움직여요.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중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서 장력을 뺀 게 B가 움직이는 알짜 힘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레벨 3. 레벨 4로 갈게요. 레벨 4 상상하셨죠? 그 정도로. 두 개. 물체 2개. 2kg. 1kg. 손을 받치고 있다가 살짝만 쳐요. 그러면 지구가 얘를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얘도 지구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첫 번째 알짜 힘이 얼마일까요? 30. 아니잖아! 10. 서로 다른 12 방향인 죠. 것에 유의하자. 두 개가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반대 방향이야. 됐죠? B의 힘이 더 크면 A의 힘이 더 크면 A는 내려갈 거고요. B의 힘이 더 크면 A는 올라갈 거잖아요.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알짜임이 30이 아니고 10N인 걸 첫 번째 체크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가속도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 알짜임이 10으로 3km로 움직이게 한 번에 가속도가 3분의 10입니다. 빨라. 하겠어. 자, 그 중에서 A 혼자서 사용한 힘, B 혼자서 사용한 힘.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말고요. 각각의 질량에다 가속도 곱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얘 몇 킬로예요? 2kg에 가속도 3분의 10을 곱하니까 3분의 20. 얘 얼마입니까? 네, 3분의 20이고요. 얘 얼마예요? 3분의 10이죠. 그러면 이거 장력 얼마일까요? 요게 핵심. 3분의 10. 3분의 40. 3분의 40이다. 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구해도 무방한데 A를 보시면 지구가 아래로 20N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실은 가지마! 라고 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지만 중력이 더 커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으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중력인 20에서 장력 T를 빼시면 A가 쓴 알짜 힘 얼마 나와야 됩니까? 3분의 20. 3분의 20 나와야죠. 그러니까 장력이라는 건 얼마나? 3분의 40. 이해 안 되는 거. 10분만 끊어드렸다가 이제 볼게요.